미국에서 대놓고 이재명의 민주당에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참 충격적인 내용이겠죠? 저쪽 이찍들한테는. 네, 네. 뭐 언론 보도라기보다는 사실 싱크탱크. 이제 미국의 이제 많은 싱크탱크들 중에서 좀 유력한 싱크탱크,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이란 네. 재정적 지원이 빵빵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퀸시 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이 퀸시 연구소의 가장 큰 후원자는 조지 소로스. 조지 소로스 극 매파거든요. 극매파가 아니고 진보주의자인데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뭐라 그럴까, 약탈자 같은 그 자본시장에서는 정말 악질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이런 자가 매우 우호적인, 이런 데에서 후원하는 싱크탱크에서 남북관계 그리고 한국의 민주당에 대한 우호적인 발표를 하고 있다. 이거는 뭔가 예전하고 다른 새로운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 얘기인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자, 싱크탱크에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미국 싱크탱크나 미국 그 언론을 통해서 한국 관련 뉴스들이 나올 때 기자들이 대체로 이제 한국계인 경우들이 많고요. 연구원이 또 한국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뭐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가 아니라 왜 우리가 그 나라의 언어도 할 수 있고 그 나라의 문화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양쪽을 같이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들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제임스 박이라는 연구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김정은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2번을 회담을 했지만 그리고 판문점에서까지 만났지만 제대로 이제 결론을 짓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임스 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 핵 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속히 북한의 관여, 다시 말해서 대화와 협상을 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트럼프가 그걸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약간 이게 트럼프 생각이 원래 그런데요. 그러면 학문적 뒷받침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국에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만약에 윤석열이 계속해서 대북 강경파잖아요. 윤석열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있었다면은 트럼프의 그 대북 관여 정책이 큰 지지를 받지 못했겠지만 민주당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대북 외교 구상에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될 공산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북한이 초대장을 쐈죠.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무슨 뭐 1200km를, 12,000km를 날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그 핵전력을 갖췄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김정은이 그거를 딱 보여주자마자 바로 칼빈슨호가 지금 부산 쪽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근데 이 찍들은 난리가 났죠. 저 칼빈슨호가 와가지고 윤석열을 구출해 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니까 자기들은 드디어 미군이 개입을 한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아마도 이 칼빈슨호의 아마 특사가 어떠한 형태로라도 북한한테 메시지를 지금 주고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칼빈슨호가 와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트럼프는 지금 중대 발표를 생중계를 현재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트럼프가 회담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대한민국과 북한에 대한 관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오늘 이제 지금 생방으로 하고 있다가 아직 결과를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내용 안에 북한에 대한 그 호혜 관세, 그러니까 북한을 몇 년 동안
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등장할 거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일에 여기에서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얘기는 뭐 한국의 전기차 산업 미국 들어와라, 뭐 알래스카에 가스 개발하는 거 니네가 투자해라. 투자해갖고 그 가스 받아다가 쓰고 호주 거 사서 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워싱턴 그 의사당에서 상하원 의회 합동 연설 중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들이 속보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관한 어떠한 얘기를 할 것인지가 매우 기대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무슨 대왕고래 같은 거 파지 말고 있는 알래스카 와서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알래스카에 와갖고 유전이나 가스전을 개발을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으로 갖고 가라는 얘기야. 파이프라인으로. 자, 미국 백악관이 사전 배포한 트럼프 대통령 연설문 발췌록에는 나의 행정부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 등이 수조 달러를 지출할 것이다.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 될 것이다. 언제 우리가 그런다 그랬어? 우리 누가 정했어 그거? 아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왕고래 파고 있다는데, 윤석열 정부가. 니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어. 우리가 사우디보다 더 많대잖아, 매장량이, 시브랄. 그래서 5천억 들여갖고 5-9명 더 판대잖아. 근데 갑자기 트럼프는, 야, 알래스카에 와서 파갖고 가스관으로 갖고 가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스관이 오려고 하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이 관이? 자, 알래스카면 가스관에 오려면 일단 북극쪽이네. 베링해협을 건너가지고 러시아 쪽을 쪽을 타고 쭉 타고 내려와서 북한까지 와가지고 우리 쪽으로 하네. 원산까지 오든 아니면 부산까지 와갖고 그 파이프에서 한국도 쓰고 북한도 쓰고 일본도 사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베리아에서 가스관을 연결하려고 했던 사업이 알래스카까지 연장선을 가고 있는 거고, 이거는 북한의 개방 없이는, 북한하고의 협업 없이는 할 수 불가능하죠.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아니면은 그건 어떤가요? 바닷속. 위험해요. 그럼 다 거기가 지진대잖아. 특히나 캄차카 반도 이쪽 아래쪽 일본이랑 연결돼 있는 쪽 바다에다가 가스관을 연결한다는 거는 그건 그냥 지진지대에다가 불 지르는 거나 똑같은 짓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육상 가스관으로 와야 돼요. 지금 근데 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다라는 건 이미 러시아 쪽하고 얘기가 다 끝났다는 그리고 거 북한 같은데요? 쪽하고도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심지어 우리한테 수조 달러를 내라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개발비로. 내라는 의미긴 한데 이거는 물론 반대급부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나 현명하게 치고 들어가느냐 이거는 협상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가 어차피 북한을 통해 가지고 가스관 연결 사업을 우리는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게 이제 원산까지 올 거냐 부산까지 올 거냐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부지 마련 설계까지 다 해놨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스공사에 사라 그랬었거든. 그러면 지금 가스공사 사야 돼요? 지금요? 주가 조작범 회사를 왜 사요? 이제 지금은 다 못 사지. 근데 아무튼 이게 다시 들어오게 되면 가스공사 주식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지게 된다라는 또 이런 내용이 있지요. 자, 우리 지금 국제 정세 얘기하잖아요. 미국하고 러시아는 이미 얘기가 끝났고 북한하고도 얘기가 끝나가지고 어떻게든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좀 상황이죠. 실시간으로 가스공사가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14% 올랐다. 네, 지금 이 회견이 나왔는데 코스코 인터가 14%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와야 되잖아요. 자, 들어오려면은 아까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퀸시 연구소의 그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다? 한국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와야지 가능해요. 자,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파면돼야 돼요. 자, 그러면 윤석열 파면은 미국에서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제일 충격적인 게 한국이 수조 달러를 내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협의를 하거나 누군가한테는 전달을 해놓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 그럼 그걸 누가 받았을까, 한국 안에서? 어? 이게 지금 젤렌스키 갖고 가스공사 장난치는 거하고는 이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하는데 우리 쪽 언론이나 우리 쪽 경제신문이나 뭐 이런 전망치들 안에서 이런 얘기가 전혀 등장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뜬금없이 트럼프가 기자회견하면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할 거야. 한국하고 일본이 돈 될 거야. 이 얘기를 던지는 순간 우리는 지금 벙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회견의 끝에 가면 한국과 북한에 대한 관세 조치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북한한테 최우회국 대우를 해준다고 치면 사실상 북한이 중국을 대신해서 지금 중국은 이미 20%까지 이제 추가로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산 물건이 이 북한산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미국에 무한대로 무관세로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는 거야. 이 회견 말미에 가갖고 그렇게 되면 이 얘기 역시도 북한이랑 다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어제 안덕근 산업장관이 미국 가가지고 요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갑자기 회견 전날에 이 얘기가 나오겠냐고. 우리가 애초부터 투자에 관심을 갖고 얘기가 있었으면 오래전부터 그림이 있었겠지. 이건 미국이 부른 거야 그냥. 와갖고 야 우리 앞으로 이 사업 할 건데 차기 정부에서든 어떻든 해라 이 얘기거든. 왜냐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요 최소 10년, 20년 돼야지 완성이 돼요.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리로 몇 킬로야? 거의 한 3,000킬로 가까운 관을 지금 연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가스공사하고 이 철관 만드는 포스코하고 지금 주가가 막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호재를 왜 지금까지 안 알려줬다는 거야. 이 정도의 진짜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업이거든요, 이거. 가스관 통과료만 받아갖고도 북한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 원산 앞바다에 열어놓고 거기서 터미널을 채워가지고 수출을 한다. 일본이나 대만이나 그동안 여기 호주나 이런 데서 사오던 가스를 원산이나 부산에서 수출을 하게 된다. 진짜 엄청난 경제 개방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와도. 그냥, 여기 칼빈스너 왔다고, 야, 씨, 이제 윤석열 구하러 오나 보다 그러고 가갖고, 막 이게 성적이 흔들고 있는데, 아니, 우리 지금 북한 미겨 살려주려고 온 건데,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CIA에 고발해야겠네. 트럼프를 트럼프가 CIA 사람들을 얼마나 지금 많이 자르고 있는데, 얘 CIA 없애려고 그래요, 그런 거 지금. 상관없이 이 찍들은 무조건 CIA에 트럼프를 고발할 겁니다. 예, 해야 돼요. 하세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안은 우리도 모르게 이미 참여가 돼 있다. 막 이만큼 우리 외교 경제가 선장이 없는 상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새로운 정부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트럼프는 북한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파격적인 정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완벽한 그러니까 뭐 우리 그 뭐였죠? 복원 불가능한 뭐였지 그? 완전한 비핵화. CVID. CVID. 아무튼 완전하고 불가역하고 완전하고 불가역하고 가능한. 검증 가능한 이 방식으로 북한 핵을 대하겠다고 하는 거를 밀어버렸어요. 북한이 핵 있다. 핵 있는 상태에서 협의를 해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미국 애들이 다 불안해하잖아. 북한은 다 발사체도 있고, 말로는 그래, 한 50개 가까운 탄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규모는 잘 모르지만. 그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버리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은 세계 4위가 돼요. 그냥, 미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영국 정도를 제외한 영국인 인도나 파키스탄을 뛰어넘는 세계 4대 핵강국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해주겠다고 트럼프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미국 사람들은 불안해하잖아. 어떤 방식으로 그럼 안전보장을 받을 거냐? 저는 거기에 관한 답이 최근에 트럼프 측근에서 나온 트럼프가 현재 있는 미군의 대대적인 개편을 외국 주둔 미군의 대대적인 개편을 이룰 것이고 그 개편의 중심축이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어떤 형태로든지 바꾸고 활용한다는 얘기거든. 저는 이게 트럼프 임기 내에 주한미군의 북한 주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지금 미국 국방부 차관이 한 얘기인데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은 주한미군을 대중 억제용으로 활용을 하고 북한에 대한 억제는 한국군에게 맡기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주한미군을 확대해가지고 지금 원산이 됐든 아니면 황금병이 위쪽으로 올린다는 됐든 거죠. 그쪽으로 올려가지고 그 안에서 미군이 주둔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핵 스위치에 손을 못 대게끔 미군이 북한 영토 안에 주둔한다라고 하는 발표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얘기는 지난번, 그러니까 트럼프 지난번 정권 때 황금평이라든지 뭐 원산이라든지 나진이라든지 이런 쪽에 북한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 쪽에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미군이 북한 안에 진주됨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이 돌발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안전핀이 되는 거야. 진짜 그게 인계철선이지. 만일에 미군이 들어와 있는데 북한군이 핵을 쓴다? 그럼 들어가 있는 미군이 가만히 있겠냐고. 아니, 미군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승리인 게 북한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예요. 거기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 미국조차도. 그 정보력이 강한 미국조차도 가장 어두운 게 북한 내부 정보거든요. 들여다보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군이 들어간다? 사실 북한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제 보장을 그런 방식으로 해주면서 이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윤석열 같은 또라이야. 윤석열은 사실 국지전을 일으켜갖고 또는 확전을 해갖고 김건희 같은 애를 내세워서 자기를 밀어버리고 통일 대통령을 시키겠다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던 애야. 이번 쿠데타가 그 중장기 김건희 통일 대통령 계획의 시발점이었다고. 그러니까 5년 안에, 그러니까 2025년부터 뭐 2, 3년 안에 북한을 코너로 몰 때까지 몰아갖고 한번 싸워본 다음에 통일할 기회가 열린다라고 얘기했던 우리 천공 스승의 얘기가 다 건의하고 그쪽하고도 이 공유가 돼 있는 내용이었고 그 플랜이 자칫하면 이번에 살살 하면서 실현될 뻔한 거예요,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5분만 늦게 담을 넘었거나, 그럼 잡혔을 거니까. 특전사 도착 시간이니까. 아니면 한동훈이 진짜 잡혀갖고 살살 돼버리는 순간이 왔었으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니까. 그걸 막아낸 거야. 그래서 윤석열 탄핵은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고요. 이번 주 금요일 기대했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심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 14일이 아마도 탄핵 인용을 발표하는 D-Day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래저래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미국은 지금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방식으로 천지개벽 같은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지금 바꿔놓으려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미국의 의도, 트럼프의 의도를 모르고 있다는 거야. 이번에도 전날 장관 불러가지고 우리 유전할 거니까 니네도 참여해 라고 통보식으로 하나 던지고 먼저 기자회견 해버리잖아, 지금 라이브로. 정말
놀랍게도 속도전으로 지금 북한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외교적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빨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 회복을 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 통일만큼 좋은 소스가 없어요.